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전일에 불안감을 안겨주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일단은 기관이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이틀 만에 다시 2260선을 회복을 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이 전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IT 업종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반도체 업종과 제약주들이 오늘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한 폐렴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다뤄봐야 할지 테마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각각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얼마든지 저희가 이 1시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상담 시간 많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일단은 설을 앞두고 이제 내일장만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하루밖에 거래일이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정재원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좀 오늘 관망세가 짙은 시장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1% 넘게 양시장에 모두 올라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주면서 장을 마쳤는데 우리 정재훈 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뒤에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샵 0082번으로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는 문맥만 들어가게 시청자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뭐 카톡방 혹은 정재훈 카톡방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나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톡방을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수요일장 좀 기분 좋게 시작이 끝났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그니까요. 네. 카톡방 보니까 장 초반에는 약간 좀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좀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실시간으로도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변화 부분들을 먼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이 사실 이게 당일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뭐 기관 쪽의 개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장중 내내 시작을 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매수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반대로 개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은 뭐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 유입이 됐어요. 금융투자 쪽이 모처럼 만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타났었어요. IT 쪽 섹터의 흐름들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뭐 이러한 쪽들의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은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8%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이제 대형주들,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오면서 매기가 쏠려주는,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이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계속 약보합세와 강보합세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30% 캡룰 적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오늘 결과론적으로 뭐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또 하나는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프리미엄 시장, 프리미엄 자동차 쪽에 있어서 더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엇이었죠.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 놓고 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대차의 이 비중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생겨난다라면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여전히 뭐 시장을 보더라도 지수상으로 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2300 정도에 2350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뭐 급락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지수보다 지수주에 대한 부분들, 즉 지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제약주 중에서도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보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지만 전통적인 제약주들의 흐름들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페럼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뭐 진행이 되거나 확산이 되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까지도 좀 했었죠. 그만큼 네.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한편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초 격리자하고 가깝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의 좀 증상이 있었던 네 분이 격리가 됐었는데 음성 발표가 나왔다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었거든요. 내일 또 그래서 관련 주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금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종목들을 빠르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들 지금 이 시간에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카톡방 혹은 카톡방 정재훈 뭐 아무렇게나 정재훈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내용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재훈 전문용 무료 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꼭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종목들을 또 정리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LB세미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12님께서 가장 먼저 접수를 넣어주셨고요. 8,560원에 50% 비중을 담고 계시답니다. 일단은 약손실을 보고 계시고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잖아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문자 상담이니까 간략하게 봐드릴 건데 LB세미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별의별 테마에 다 묶였어요. 비메모리 쪽에도 묶였죠. 방탄 쪽에서도 묶였죠. 뭐 그러면서 시세에 등락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이 친구가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만큼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7월달, 8월달에 아마 상담 이거 해드렸을 거예요. 10,000원 언저리에 매수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단 매수가 오면 한번 때리고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졌죠. 요 글로 댓글 이상하게 다신 분이 있었는데 봐요, 빠지잖아요. 빠진다 그러면 제가 빠집니다. 요거 제 뒤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8,56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박스로 보셔야 돼요. 박스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비중이 50%? 글쎄요, 이걸 50%만큼 실어도 될 만한 그런 주식인가? 뭐 예전에 이 바닥권역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비중이 크게 되면 조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9,200원, 9,300원 그 원저리 때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챙겨가면서 하는 전략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9,200원, 9,300원 요 자리대가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B세미콘으로 첫 번째 상담의 문을 열어봤고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에는 좀 간략한 상담을 원하시나 봐요. 저희가 문자 상담 주시는 분들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뭐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부분들만 잡아드리면서 아주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 전화는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또 정재훈 전문위원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직접 해답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약간의 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코닉 글로리 1051님의 종목 문자로 갈 텐데요. 1,410원 비중 30%입니다.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코닉 글로리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부터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니클로리 같은 경우는 이게 ICT 관련 섹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좀 보니까 네. 보안 사업, 유무선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 300원짜리고요. 근데 이게 한 차례 시세가 나왔어요. 500원짜리 주가가 1,800원까지 올랐었고요. 네. 얘가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재료나 이슈를 붙이면서 움직였겠죠. 근데 매수가가 1,400원이에요. 30%를 매수를 하셨고
눌림목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1차 시세는 끝난 거예요. 1차 시세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요 61선 자리대 이 1200원대 초반 자리대죠. 네. 요거 깨지면 아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마 1000원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122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이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오자, 뭐 1300원대 중후반 정도 가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1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연우 연우,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에 비중 20%예요. 26,000원에 20%면은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되신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중국 그 폐렴 관련 그쪽 때문에 지금 주가 내려가는 건지 그죠. 아마 그거 같은데. 맞아요. 지금 뭐 예. 중국 폐렴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중국 관련주나 또 화장품주들은 요즘에 약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정재현 위원께서 일단은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견을 좀 예. 들려드릴게요. 함께 통화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대응은 안 하셨네요?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는 지금 이걸 팔고 좀 소신을 팔고 차라리 반도체 다른 종목을 좀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쪽을 또 따라가시겠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중국 폐렴 위기 좀 아마 좀 확진 계속 때문에 이게 연후가 좀 그쪽에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다 보니까 좀 많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게 빨리 좀 잡혀야 될 건데요, 그죠? 예, 그렇죠.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반등 시도가 좀 나왔다가 이 돌발악재가 좀 터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런 케이스를 좀 보였는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예. 연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기업들 카지노 쪽이나 이런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알기로는 상반기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대응을 일단 안 하신 케이스예요. 예. 대응을 안 한 케이스로 있기 때문에 지금 26,000원 언저리에서 있으면 약간 손실이 한 5%, 6% 정도 되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계셔도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시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예.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셔도 수익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예.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연우라는 기업이 뭐 실적이 정말 안 좋거나 뭐 불안한 기업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뭐 1차적으로 27,000원대 위에서는 무난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그리고 저는 뭐 보면 한 뭐 28,000원, 29,000원, 그 원저리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그 정도 대에서는 매도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아, 예.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예. 한 뭐 2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예.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아, 한 조금만 5에서 적어요. 10% 정도는 더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네.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연우에 대한 답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는 받고 있으니까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 중에 편하신 번호 연결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문자 번호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보냈을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셔가지고. 네네. 네. 저 연락 주셨네요. ICD인데요. 네. 저 고점에서 물려서요.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19,500원에 20%입니다. 매수 혹시 언제 하셨나요? 며칠 됐는데요. 네. 더 갈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차트 봤을 때 완전 고점에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정재훈 전문가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저 아세요, 어머니? 저 출연하시는 거 늘 TV를 보니까요. 근데 왜 만 원대 초반에 안 사시고 2만 원 언저리에서 사셨대요? 그러니까요. 좀 방송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좋을 것 더갈 줄 알고 같으니까 저는. 좋을 것 같으니까 밑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우리 다 팔았는데? 네, 근데 저는 음. 더 2만 원에서 더 갈 줄 알고 그렇게 빠지는 날 19,500원에 샀는데 이거 오늘 수급이 좀 좋아진 것 같던데 혹시 좀 상승할 수 있을까 하고요. 아이고야, 어머니. 어머니, 네네. 어머니 단기 하시죠? 작년에 수익 좀 내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저는 수익 못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항상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자, 어머니 일단 나중에 어머니 종목 선정하실 때 네네.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은 좀 참아야지 그 생각을 일단 하고 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네. 그리고 ICD는요. 네. 또 얘기를 또 자세히 해드려야지. 네. ICD는요.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 네네. LG 쪽도 고객사고요. 네. 삼성도 고객사고 네. 일본 쪽도 고객사예요. 네. ICD는 고객사의 다변화가 돼 있어요. 중국 쪽도 고객사예요. 네. 그러면 다른 장비사들하고 다르게 ICD는 고객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발주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삼성 쪽에 구조 개선에 대한 사업도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전용 라인을 하게 되면 이 네. 공정이 좀 바뀌거든요. 네. 그런 쪽에도 수주를 좀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일단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입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받고 있어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어요, 어머니.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 빨리빨리 때문에 다 계좌 까먹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빨리 할 것 같으면은 급등주로 하셨어야지. 어머니. 한국 사람의 주특기가 빨리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주식은 빨리빨리 하려다가 계좌가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어머니,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예, 오래 걸린다 생각하세요. 한 3개월 걸린다 생각하세요. 어머나, 아니, 1,000원 남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냥 3만 원. 아니, 3개월 걸린다 생각하시고, 아니, 1,000원 남았는데도 3개월이나 걸릴까요? 그럼요. 내일 당장 올라갈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뭐 저는 오늘 수급이 좀 좋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일 빠지면요. 내일 수급 다시 매도 나오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빠지면 또 뭐, 기다려야지.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기다려야죠. 자, 어머니 그니까 어머니는 지금 이 마인드 자체가 제가 단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데도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단타다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네. 어머니 올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계좌 올해도 수익을 못 내세요. 그러니까요.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단기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안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자산을 많이 늘리고 싶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어머니. 돈 많이 네네. 벌고 싶고 수익 많이 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보는 전략도 필요해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네. 그냥 한 3개월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네. 좀 더 가지고 가세요. 네, 3개월 되면 얼마나 갈까요? 몰라요. 그거는. 뭐 2만 원 위에는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왜 꼴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네네네. 먹으려고 내가 3개월을 기다려야 돼? 뭐 이 생각하고 있죠, 어머니. 그죠? 네. 야, 어머니 진짜 은행에다 맡겨놔도 은행이자 얼마인지는 아세요, 어머니? 세금 떼고 모아가게 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어머니. 근데 3개월을 가져도 18,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21,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2%, 13%가 올라가는데 어머니 욕심 너무 많으시다.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있어요. 이게 2만 원에 가 있을지 2만 3천 원이 가 있을지 2만 2천 원이 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기다리라고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아시겠죠? 전문가님, 예. 매수가까지는 뭐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그거 알면으면 돗자리 깔았죠. 돗자리 부채 피고서 어떻게 왔어? 뭐 이 얘기했겠죠, 어머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네.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저도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처럼 좀 그런 단기적인 매매를 약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으면 매수가 위로 조금은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렸고 3개월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싶으시면은 중간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토니모리가 들어와 있네요. 7632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13,000원, 비중 20%. 일단 하늘력 해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런 폐렴 악재가 터질 줄은 저희 아무도 몰랐잖아요. 정말 토니모리의 전망을 일단 정재훈 위원께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저 여기껏 쓰는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7632님께 보탬이 되게끔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애용해서. 그 화장품이 뭔데요? 토니모리의 아이라이너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단타 좀 치시지 그러셨어요. 토니모리가 오늘 종가하고 네. 우리 7632님의 매수 가격하고 부합하거든요. 언제 잡으신 걸까요? 글쎄요. 우리 김민재 앵커님이 단기를 좋아하시죠? 직접 김민재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작년에 수익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식은 대응이에요. 대응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단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일단은 그 네. 부분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저희 지금 또 이거 하고 있는 말씀 지금 상담 주시고. 중이었어요. 토니모리 좀 자, 어떻게 볼까요? 13,000원인데 네. 저는 요거 차트의 모양새로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상한 게 아까 연우도 화장품 관련주였죠? 토니모리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근데 연우는 용기 쪽이고. 근데 오히려 이 주가의 흐름들은 더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저항 자리대에서 지금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락 추세 때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1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보통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13,400원, 13,500원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밀리던가 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일단 오늘 잠깐만 화장품 관련주들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였나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면 오늘 대체적으로 한국콜마라든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다 반등이 나와줬어요. 21선의 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왔거든요. A블CNC 같은 경우는 조금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클래시스는 좀 빼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악재로 인해서 밀렸던 부분들이 어떤 이 한한령에 대한 해대 기대감이 좀 더 앞섰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반등이 나오거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예요. 나는 아예 이걸 롱텀으로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아니면 짧게 대응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12,500원이 저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예요. 손절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13,000원대 중반짜리대, 13,400원, 500원 이 자리대까지 나올 거예요. 짧게 한번 매도를 하면서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 요거를 일단 한 가지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해서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셨다라면 저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5,000원대? 요 15,000원대 초중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13,400원 5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전고점 자리대인 14,000원대에서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폐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올수록 악재로 좀 볼 수가 있는, 변동성을 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답변 드렸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 저하고 문자 상담은 약간 좀 간략하게 가자라고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협업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문자 상담도 아주 롱텀으로,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각으로도 두 가지 성향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문자가 그래서 이만큼 접수가 됐습니다. 많은 신청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욱더 빠르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8821님의 종목이고 14,670원에 15% 보유하셨어요.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오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그냥 전량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고 OLED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많이 지금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4,000원대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세요.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15,000원 자리대 초반이죠. 이 자리대에 깨면 단기 매도가 맞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 자리대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애매하죠. 지금 이제 매물대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매물대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이 15%시라면 내일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그래서 뭐 17,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만 한 2만 원 언저리 때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수익은 좀 지키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뭐 전부 청산을 할까, 절반을 남기고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ENG 네. 12,450원에 네. 한 15% 갖고 있거든요. 10%요? 15% 정도. 15%요? 예, 10%.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약간 전화기에서
조금만 떨어뜨려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아.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적고 잘 안 올라가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 12,500원짜리를 지금 네 번째 지금 부딪히고 네. 요거 돌파하면 매수를 좀 더 해볼까 하고 그것 좀 여쭤보려고 업황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정재위원과 네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4년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 저 여름에 샀어요, 여름에. 올 여름에? 예. 그럼 4개월? 4개월 좀 더 될 것 같아요. 음. 13,200원에 샀다가 이제 밑에서 조금 더 산 건데 예. 선뜻 못 산 게 계속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12,500원에서.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 조금 더 사볼까? 한양엔지가 네네. 참 좋은 회사예요, 언니, 이 회사가. 근데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 9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 주가는 싸요, 이 회사가. 배당도 네. 작년에 한 3%대 배당이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IT 매수는 쪽에 있어서 좀 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좀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같이 나오면서 엮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태고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네. 한양ENG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이 조금 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241선짜리대를 안착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시게 되면 저는 최소 15,000원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이라든가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겠어요? 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에서 사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할 때? 네. 좀 기다렸거든요. 이게 지금 12,500원에 네 번째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늘 그러다가 그저께 한번 12,550원에 13,000원 딱 찍고. 와 있는데 네네.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네. 그때 한 12,000원 이하권역으로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000원에서 한 11,500원? 네네. 그 정도라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만족이 되는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배트맨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뭐 장중에도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저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내용에다가는 정재훈 카톡방, 정재훈 아니면 카톡방 아니면은 정재훈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글을 써두시면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무료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을 참여 방법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는요. 오늘 정재훈 의원이 아주 꽉 찬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장도 얼마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바로 주제를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이분 너무 오바를 하셨어요. 이렇게 오바하고 그래요. 그 자료가 이렇게 두둑하게 했다니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부담되시나요? 지금? 당황스럽게. 오늘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시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복수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배열 구간을 좀 봐야 되는 이유예요. 정배열 구간을 좀 봐야 되는 이유인데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배열 구간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시세의 구간은 정배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왜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많이 빠져서 매수를 했다.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이외에 뭐 기타 등등 뭐 누가 주변에 뭐 해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빠져서 혹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시세의 흐름은 정배열 구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다 정배열권역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정배열에서 흐름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 섹터는 정배열 구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를 주도주를 매수해서 큰 시세를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수익을 내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100% 확 다 들어가서 그만큼의 수익은 못 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끝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의 고수익을 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배열에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내 종목은 샀는데 징그럽게 안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역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역배열 구간에 있는 거는 저항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캔들의 저항도 있죠. 이평선의 저항도 있죠. 가격에 대한 저항도 있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배열 구간은 지지 구간은 많지만 저항 구간은 적은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그 부분들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배열권역의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간간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 하게 되면 이 과거에 있었던 저항 자리 때문에 쉬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점 자리대가 있었죠. 여기. 요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쉬어갔던 부분들이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그럼 요 자리대도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저항 자리대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역배열 구간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역배열 구간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61선에 대한 저항, 121선에 대한 저항, 이런 저항대에 부딪히죠. 그리고 또 넘어가려고 그러면 저항 자리대도 있지만 정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밀려 내려와요. 밀려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전저점에 대한 저항, 이평선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정배열 구간에 있을 때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러워했던 KMW라는 기업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역별 구간에 있을 때에는 계속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맞았어요. 밀려 내려왔다가 이평선에 대한 저항 맞았죠. 또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이 61선 저항 맞았죠. 또 밀려 내려왔죠.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었죠. 또 올라가니까 그 과거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배열권역으로 매물 수하를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 자리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추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 자리대는 다 뚫었으니까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남죠. 5일선에 대한 지지,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고,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고, 전저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고, 그러한 시세의 흐름들이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종목 상담했던 ICD도 한번 보세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보다 지지 라인대로 보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자리대에서 아마 저항 자리대가 있을까? 왜 못 가고 쉬어갈까? 그 부분들은 과거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아마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과거에 보게 되면 이때 자리대 저항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 이 자리대가 지금 매물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61선 이탈했다가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는 과거에 저항 자리대로 볼 수 있었던 정고점 자리대를 이제 지지 역할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주라고 볼 수 있는 거,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배열권역이 아니라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 아마 관심 있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동양생명, 뭐 하나생명, 뭐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와, 이런 거 진짜 이거 과거에 9,000원대까지 가고 막 이거 10,000원 가까이 갔던 회사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어우, 싼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미래에셋생명 같은 거, 우와, 10,000원이 넘었던 주가가 이거 3분의 1 토막 났네? 이러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정배열 초입 구간 아마 내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배열 초입 구간을 좀 잠깐 뭐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원익홀딩스가 있어요. 원익홀딩스라는 기업, 정배열 초입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ICD, 여러분들 정배열 초입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에로티베큐, 정배열 초입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게 정배열 초입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내일 또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튜브 공개 방송하니까 이 정배열 초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 초입에 있는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돼요.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낙폭과대를 많이 했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했거나 테마주를 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에 실패를 했다라면 방식을 바꿔야겠죠. 낙폭과대 안 하고 올라간 거 안 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일 정배열 구간에 놓여진 종목 찾는 투자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내일도 1시간 동안 8시부터 9시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저희 마치려고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 톡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만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무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샵 0082번 많이들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2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밤 8시에 정재훈 위원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